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네.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알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진 한 해가 되래. 네? 갑진 한 해가 되라. 알아. 뭐 아저씨처럼 무슨 그런 걸 리바이벌 하고 있어. 이게 오늘 지금 아침에 꿀팁 지금 하나 알려드릴까? 이재명이 지금 목에 칼 맞았다고 지금 뉴스가 났어요. 지금 갑진년 지금 타령할 때가 아니야. 아니, 이게, 뉴스 못 봤어요? 응? 뉴스 못 봤냐고. 뉴스를 봤는데, 봤는데. 우리가 네. 항상 이제 역사 시험을 보면 네. 이런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을미사변은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가? 내지는 갑오개혁은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가? 이거 맞추는 법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갑오개혁은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가? 1번 1893년, 2번 1894년, 3번 1895년, 4번 오늘따라 더 듣기 싫네. 1896년. 이러면 갑오개혁 언제 됐어? 몰라. 아무것도 그럼 왜 알아야 몰라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네. 난 답을 찾을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갑을병정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아니 들어봐. 갑을병정 갑을병정 네. 무기경신인계예요. 네네. 이걸 열 갑자라 그러거든. 네네. 무조건 갑은 D가 4년이야. 을은 D가 5년이겠지.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 네. 갑오개혁은 무조건 D가 4년이야. 네. 그러면 을미사변은 언제예요? 바로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 갑오개혁이 1894년, 을미사변이 1895년이야. 우리 갑진년 올해 몇 년이야? 24년이잖아. 그지? 네. 그래서 청용띠다. 네. 어? 아유, 진짜 빨리 넘어가자. 네. 그래서 지금 갑오개혁 뭐 그 얘기하려고 오늘 영상 켰냐고. 왜 갑오개혁만큼 이렇게 지금 갑오개혁 얘기하려고 킨 것도 아닌데 갑오개혁 얘기를 지금 몇 분 동안 하는 거야. 갑오개혁만큼 지겨워 큰 죽겠어. 사건이 오늘 있었다. 네? 가덕도에서. 예? 근데 이게 큰 사건이고 작은 사건이고 사실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 정치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판단할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는 한번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네.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팩트를 체크하면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 가덕도 쪽에서 이제 네. 그 연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주변 인파에 둘러싸였겠지?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가해자가 이재명 팬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인해달라고 그랬대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쿡 찔렀다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가 엄청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 일단 저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음. 막 이 카메라맨들이 막 한 서너 대가 막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바로 그죠. 코앞에서.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넘어져서 이제 뭐 출혈도 있고 있었고 그죠?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지만은 당연히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1cm 정도의 이제 뭐랄까 열린 상처가 남은 자상이 것으로 자상.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 신랄하게 뭐 이용을 해먹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때요? 아니 뭐 이용을 해먹는다 안 해먹는다 이런 그 표현보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왜냐면 항상 이제 그 선거가 있고 이럴 때마다 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박근혜 당시 당대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피습을 당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수행원이 사망하게 됐어요. 그런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왜? 사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 그런데 이게 사실 정치는 이제 국민을 잘 다스릴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다스린다. 너는 이게- 국민이 피지배자냐? 다스려? 뭘 다스려? 그러니까 뭐 정책을 잘 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이제 두텁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데 되게 어렵네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데 중간에 뭐 피습을 당했든 뭐 교통사고가 났든 이런 것들이 사실 호재나 그 악재로 작용하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그 뭐 송변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나서 얘기죠. 이게 다스린다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피습 사건이라든가 뭐 교통사고 이런 거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그냥 기존 정책을 얼마나 잘 펼 건지 아니면은 정책을 얼마나 잘 할 건지 여부에 관해서 이제 냉철한 판단한 다음에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약 20cm 정도 되는 흉기에 찔려가지고 이제 피가 많이 난다는데. 그렇죠. 이게 이거는 어떤 이제 범죄가 성립할까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이 되고 일단 뭐 그거는 빼박이고.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특수상해이기 때문에 네. 장난 아니네. 이 특수상해가 예전에는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됐었다가 네네. 형법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폭처법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형법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형법 258조의 2에 보면 특수상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처법에서 그냥 빠졌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1년에서 10년. 네. 그죠? 폭처법에 뭐 빠진 게 뭐 지금 중요한가? 아니 그랬다. 옛날엔 그랬다고. 옛날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있어요. 선거의 자유방해죄. 네, 이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네. 폭행 협박을 하거나 네네. 뭐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는 범죄인데 아 그래요? 이것도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어. 뭐 어디에 규정하고 있어요?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몇 년 형을 규정하고 있죠? 10년 이하입니다. 이게 10년 네, 이하? 벌금도 있는데 어쨌든 네. 1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하고 있는 사람, 선거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닌가 그러면 또 아니지. 지금은 아닌 것 선거는 같아요. 기간이죠. 이게 왜냐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피습 당했을 때는 그때는 공소법 적용했었어 이거. 네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시작은 안 했죠. 그렇죠.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경선 중에 뭐 후보에게도 적용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공선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려나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특수상해는 성립을 하는데 특수상해죄가 근데 그 공성법상 그 처벌 규정보다는 법정형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특수상해죄만 한이 적용이 있으니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상상적 경화죄 중요한 건 경합범위 성립하기. 나는 살인미수 같은데? 응? 살인미수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이게 살인미수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에 피습당했을 때는 그때는 네네. 그냥 그 살인미수 적용하지 않고 네. 특수상해 적용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가해자가 징역 10년 선고 받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그때는 커터칼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은 흉기 자체가 명확하게 뭐 모양은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 기사에서도 다양해. 뭐 20cm다, 제가 본 뭐 거는 20에서 30cm 사이다,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흉기도 칼이다, 아니면 뭐 날카로운 무기다, 그죠. 뭐 이런 게 지금 난제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그 공소장에 우리가 이제 흉기를 썼을 때 칼날 길이 몇 센치 이렇게 쓰거든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 없다 그렇지. 이런 것들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그 중에 몇 센치짜리 칼로 그렇지. 어디를 그렇지. 몇 센치 정도 그렇죠. 깊숙이 찔렀느냐 그렇죠. 어느 부위를 찔렀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실은 살인 부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칼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게 어. 칼날 길이가 20cm의 그렇죠. 칼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도구인 거는 명확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 목 부분 찔렀다. 어.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한 방에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부위인 것도 명확하고. 목은 깊이를 따지지 않고 자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목 부위를 찔렀다는 거는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저는 살인죄를 인정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해서는 생명에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살인 미수죄죠.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미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상의 징역, 그렇죠.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형은 의미가 없을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송 변호사님이 여기 있다. 여기 찔렀다. 음. 이거는 그렇지, 30cm 그렇죠. 칼로 찔러도 오케이.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요. 너는 근데 또 안 죽잖아. 어차피. 아무 때나 찔러도 너는 살인미수가 안 되네? 이게 지금 장난하는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한간에는 어. 이렇게 이재명 씨의 피습 당한 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뭐 쇼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댓글 보니까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댓글들에서는 뭐 사실 어떻게 그러면은 뭐 2, 30cm 흉기로 찔렀는데 자상이 1cm가 남냐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근데 있는데 피는 철철 난대. 어? 피가 철철 난대. 피가 철철 나는데 또 사진상으로는 피가 별로 없다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남겨. 사진은 또 안 보이대. 뭐 어떻게 휴지로 지혈이 가능한 부분이냐. 예를 들면은 사진 이제 찍어놓은 걸 보니까 예를 들면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이렇게 지혈해야 되는데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겠네. 물론 이제 그 반대되는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위험했다. 그렇죠. 위험하죠. 죽을 뻔했다. 그다음에 거기가 사실 사람이 되게 많이 모여 있고, 그렇죠. 진짜 막 이렇게 낑겨서 가는 이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가 사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얼마나 다쳤는지 이제 뭐 최종적으로 범죄자가 어떤 고의를 가졌는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원칙적으로 절차를 처리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현장에서 그 바로 이제 그 가해자는 잡혔을 거고,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건 구속영장을 칠 만한 네.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 영장 실질심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 또 가방에 무슨 세월호 노란 뭐 배지를 달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본 거 있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제 물론 참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더 점점 더 계획적이라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계획범이라고 한다면은 흉기도 미리 구매를 해놨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인을 받는 척 찌른다라는 것도 다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놨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살인 미수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뭐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네네. 그죠? 사실 우리가 우리가 이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할 만한 뭐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이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정치 덕후예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관심도 보고 없어요. 머리에 이제 지식을 쌓고 하시는 내가? 분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한번 물어볼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될까요? 이게 사실 네. 예전에 2006년에 박근혜 대통령 피습당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원, 그때 당시 비서 쪽 이런 분이 한 분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했거든. 그 사고 피해자 쪽에는. 네네.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선거가 조금 더 많이 남지 않았나. 잊혀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 조금 그때보다는 더. 왜냐하면 그 그럴 수 변호사님 있겠네. 말씀하신 대로 공선법 그때 적용되는 거 보니까 이거 선거운동 기간 때였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제 기억에 그 수행원 내지는 비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진짜 선거 며칠 앞두고였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선거가 4월 달에 있으니까 네네. 한 석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잊혀질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항상 선거에서는 요런, 그러니까 피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자 쪽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게 있죠. 일단은 그러면은 세간에서는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라고 이제 막 댓글 달아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의 생각이 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내 생각? 네, 네. 짜고 치진 않았겠지.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사람이 뭐 이렇게 다쳤어요. 그럼 사람이 다쳤구나. 내지는 저 사람이 사람을 찔렀구나. A가 B를 찔렀을 때 A와 B는 저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네. 저는 상식선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A가 B가 싫어서 찔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달리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계획적인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정보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시고 언론에서도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도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기사를 맞아요. 쓰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뭐 이재명 씨가 이제 잘 맞는지
이제 범죄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파악한 후에 이제 정확한 기사를 네.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댓글로 막 악플 이렇게 다시다가 또 나중에 고소당하시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저희도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더 파악을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영상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